네, 저는 학원의 부원장입니다.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그 국어 현대고 관련해서 프로그램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 학원에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낼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기 전에 현대고 시험 문제 몇 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인데, 이 중에 현대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녀를 지금 현대고 보내시게 되는 자녀들이 둘째나 셋째이고, 그 다음에 첫째나 혹은 그 전에 고등학교 보내보신 분들은 국어 내신 문제나 아니면 학교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 보셨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서 골라보라고 말씀드린 건 수능 시험 문제하고 혹은 뭐 고3 모의고사 문제하고 현대고 내신 문제하고를 섞어놨습니다. 네, 보기의 길이라든가 선택지의 길이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이렇게 낯선 작품들하고 섞여 있는 것들을 보면 1차적으로 이제 학교의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이제 느껴보시라고 이제 한 것이었고요.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이고요. 나머지 세 문제는 다 현대고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학교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문학의 경우인데요. 우선 여기 좀 보실 게 여기 위에 있는 교과서 부분입니다. 재작년부터 현행 국어 교과서가 한 권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상하 혹은 뭐 국어 1, 2에서 두 권이었는데 한 권으로 바뀌면서 국어 교과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교과서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서여서 예전 같으면 이게 전화번호부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교과서가 또 재밌는 게, 현대고는 문학하고 문법 외에 읽기, 화법하고 작문 부분은 학교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학교 시험 출제를 안 하는 거죠. 아까 밖에서 제가 간단히 들었는데 그 수행평가 말씀하셨죠. 수행평가가 원래 교과서에서 이제 하는데, 현대고는 전통적으로 세다 토론이라고 해서 반대신문식 토론을 합니다. 근데 토론 전에 학생들한테 논설문 써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생기부가 약간 바뀌어서 소논문 같은 것들은 뭐 기재를 못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작년까지나 재작년에도 보면 학생들이 그 반대신문식 토론에 좀 이렇게 관심도 많고, 또 학원으로 가지고 와서 약간 이렇게 뭐 수정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작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학교의 내신 비중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한 외부 작품들인 거죠. 교과서보다 외부 작품의 수가 대략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매년 프린트 형태로 나가고요. 작년에 썼던 것들이 다음 해에 중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학원들 중에서 현대고를 대비하는 학원들은 사실 좀 고역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거의 교과서가 대부분이고 프린트가 나가더라도 소수 좀 적은 분량인데, 현대고는 훨씬 더 이제 외부 교재가 더 많고요. 이런 경향은 주변 학교 중에서는 거의 없고, 이제 강 건너에 가면 한대부고 정도. 근데 둘 다 뭐 거의 뭐 자사고 성격이라서.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시험에서 이제 또 외부 지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서 외부 작품 공부를 해도 시험 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1학년 때는 특이한 건 뭐냐면 고전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고전의 비중이 거의 없죠. 외부 지문으로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리면 외부 지문에서 수업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 소화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고전 시가 부분이 꽤 많습니다. 몇 작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선도의 오후가나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은 세트라고 보시면 되죠. 4-5개의 시조가 섞여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 여러 개의 작품들을 이렇게 다 수업 시간에 소화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빠짐없이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 부분인데요. 1학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학하고 문법. 독서 비문학의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 반영이 안 되고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고사에는 의문체계, 의문 변동, 한글 맞춤법, 기말고사에는 교과서는 이렇게 해서 전부. 근데 외부는 얼마 안 되는.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약간 특이하죠. 표에 중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 문법을 하나도 안 봤습니다. 작년에. 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고사에 다 본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사실은 여기 PPT에다가 넣을까 했었는데 너무 예외적이라서 제가 안 넣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현대고를 담당한 게 올해 현대고 자사고 바뀌고는 계속이고 그 전에까지 해서 하면 8년? 올해 9년째인데 대체로 1등급 컷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됐었냐면 94? 이렇게 94에서 93 정도. 근데 올해는 1등급 컷이 기말고사에만 86점이었습니다. 86.8.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아예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고충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애들이 워낙에 내부 경쟁이 심해서 그 전까지는 보면 3등급 컷이 90.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잘 봤다. 엄마가 이제 몇 점이야? 90점 넘었는데? 잘했네. 그거 아닌 거죠. 네. 물론 현대고 학생 수가 많아서 등급 간에 이제 가령 뭐 다른 학교가처럼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학교는 170명 정도 됩니다. 175명. 압구정고가 그 정도 되거든요. 현대고는 거의 350명 넘고 400명이 육박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기는 하죠. 근데 보면 너무 황당할 정도로 아이들의 경쟁이 심해서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등급컷 발표하는 거 보면 1등급이 뭐 95, 2등급 93, 뭐 92 혹은 그 다음에 3등급의 경우는 90.8점 이렇게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기말고사에서 깨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문법을 다 몰아넣었어요. 근데 몰아넣었는데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 여기 중세국어 부분을 보통 이제 중세국어가 그 고등학교 때 해보셨죠? 훈민정, 세종어제 훈민정 해보셨을 텐데 그거랑 소학원에까지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석보상절, 박통사언의 내훈, 동명일기 뭐 이렇게 해서 수능에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수능에 나왔거나 혹은 나오지 않았거나 어디에 나오느냐면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자료집에 나오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좀 다독였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프린트로 그냥 주신 거고 의욕이 넘치셔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수업 내용들을 계속 저희가 매주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남의 뒤 험담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교과서의 분량은 이렇게 적은데 교과서 분량 밖의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쪽대본이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나 부교재를 학기 초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매주 조금씩. 그러면 제일 우려되는 건 수업의 방향이 이렇게 멀리까지 해서 흔들리지 않고 직선으로 가느냐. 그걸 제일 우려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되더라고요. 막 지그재그로.
어떤 선생님은 여기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은 안 했어요. 그러면 쟤네는 저기 했다는데 우리는 안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올까요? 그런 건 안 나오지. 다음 주 돼서 선생님이 황급하게 여기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3명의 선생님들이 다 중구난방이니까 나중에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찾아와서 저희 학교 새 선생님이 한 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무슨 죄죠? 셋을 다 정리를 해야 돼서. 네. 그리고 여기 외부 지문에 보시면 국어의 어문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어의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하고 그 다음에 음운 변동, 표준어 발음, 띄어쓰기 종합입니다. 이거 국어 교과서에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어요. 그걸 이제 했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중간기말고사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올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너무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원 교재를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재 보시면 되게 컬러풀하죠. 실제로 아이들한테 어머님들께 나간 자료는 흑백인데 학원의 내신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거기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방금 보여드린 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교과서 외부 지문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교과서 외부 내용으로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문학의 경우에는 고난도 문학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시험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에는 문학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기존에 현대고에 계시던 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학원에서 제가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면 고3들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의 경우 분석을 합니다. 수능 기출을. 그러면 이제 기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대체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출제될 거라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제가 그것보다 현대고 쪽을 더 많이 봤어요. 현대고의 선생님이 누구면 그 선생님이 담당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걸 잘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새로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선생님들이 이상한 문제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교과서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지문들이 나오기는 해도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어렵다고 투덜대지만 풀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90점대를 넘어서는데도 겨우 3등급이 되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걸 깨버렸습니다. 깼다기보다는 못 지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려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강화를 해서 2학기 기말고사에 문법을 다 몰아넣었던 거 아까 보셨죠. 근데 그 문법만 나온 게 아니고 문학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공부할 분량이 많았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문자 좀. 네. 이거 현대고 저희가 학교 시험을 보고 나면 어머님들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험 분석한 걸 그날 바로 넣어 드릴 겁니다. 네. 그림 문자 형태로 갈 거고요. 어떤 문제가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이런 예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매년 저희가 매번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거 그림 문자로 받아보시면 아이의 시험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떤 게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시험 보고 나면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예 점수를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서 근데 선생님 어려웠나요? 그리고 1등급이 몇 점 정도일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맞히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어떤 학생을 바로미터로 삼죠. 이 학생의 성적이면 대체로 어느 정도가 되겠다. 네.
그러면 그 학생의 점수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학원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풀어보고 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혹시 갔나요? 네. 그렇게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어려웠다를 아실 수 있겠고요.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이렇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야, 시험 잘 봤어? 라고 하면 말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오늘 방학했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성적표를 갖고 와서 야, 성적표 좀 보자는데 성적표? 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좀 보자. 궁금한데 안 돼. 이건 내 비밀이야. 고등학생들은 더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전화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저보고 역으로 정보를 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몇 개 틀렸고 몇 점인지 좀 알아다 달라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아무리 해도 안 알려줘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핸드폰 어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 모의고사 점수 이렇게 쫙 나오는. 근데 아마 아이가 이제 안 알려줄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의 출제 경향이 이렇습니다. 수능 적응 훈련이라는 거. 거의 다 수능 문제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습서, 지금 급한 마음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혹시 사려고 하시면 사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현대고 문제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수준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혹시 사셨으면 빨리 교환 환불하시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그리고 교과서 밖에서 다양한 외부 지문을 연계해서 출제를 하는데 저희들의 학원 평소의 수업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수능 적응 훈련이나 그 다음에 교과서 밖의 지문.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선생님들이 어떤 작품이나 어떤 경향이나 이렇게 출제할 때 방향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어떤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 자료집에다가 저희가 넣어줍니다. 이런 작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확률이 어떨 때는 50%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해는 난리가 납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고 나면 아이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이 학원에서 맞췄대. 막.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선생님이 외부 지문으로 15를 넣었는데 얘네는 이거 했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자기네들 학원끼리 비교를 하나 보더라고요. 우리 학원에서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나온 애는 그게 박탈감이 굉장히 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그러고선 이제 다른 학원을 기웃거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입니다. 정말 이 작품을 하면 얘를 안 할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거랑 하면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들도 학원을 상당히 껄끄러워 하거든요. 학원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출제라고 했던 문제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굉장히 싫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책을 2권 줍니다. 자료집하고 문제집하고. 문제집을 아이들이 학원에서 받은 걸 학교에서 풀고 있으면 옛날에 선생님들은 뺏었어요. 학교에서 학원 문제집 풀고 있다고. 뺏어서 시험 끝나고 주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애가 학원에 와서 막 이렇게 난감한 표정으로 문제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죠. 잃어버렸다고 안녕, 넌 끝이야, 빠이빠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와서 이제 징징댑니다. 선생님이 뺏어갔다고. 근데 요새는 안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안 그러고 선생님이 보신대요. 아, 이건 어느 학원 거야? 그러더니 보시고, 응, 그래. 그 애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던데요. 에이, 바보야. 그걸 왜 보여드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안 되는데, 이게 서로 간에 두뇌 게임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암기력. 이게 사실 되게 슬픈 겁니다. 국어는 암기가 아닌데, 학교의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내훈이나 석보성절이나 이런 거의 지문을 다 외우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수능은 출제할 때 중세국어의 지문을 주면 그걸 현대인들한테, 현대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그건 제2 외국어거든요. 15세기의 중세국어를 아이들이 무슨 수로 읽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거기 밑에 현대어 풀이를 줍니다. 근데 현대고는 안 주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안 줄 테니까 다 외워, 이렇게. 근데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외우는 게. 근데 올해는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1학년을 담당하시게 되는 선생님들이 누군지 파악을 할 겁니다. 만약에 올해 또 새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난감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학년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간 선생님들 중에 3학년에서 2년 이상 계셨던 분이 있어요. 놀랍죠?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내려오실 것 같아요. 성함이요. 그분 함자가 철 뭐라는 분입니다. 이철 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험 문제 내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어렵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 애들은 맞춰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를 어중뛰게 하면 그 선생님 시험 문제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공부를 꼼꼼히 한 애들은 보면 이거 답이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 애들이 뭐죠 이게? 끝까지. 수능하고 내신 중에 어떤 걸까요? 참고로 한 문제는 올해 수능 시험 문제이고요. 한 문제는 이번에 기말고사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일단 왜 이 예를 보여드렸냐면 이게 제일 극도로 흉악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현대고 내신 시험 문제이고요. 이게 올해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중세국어. 이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아이들이 정말 문제 풀기 너무 어렵죠. 좀 이따가 제가 저랑 어떤 학생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외부 지문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근데 외부 지문은 2배 이상. 근데 나오는 외부 지문들은 전부 낯설고 어려운. 1학년한테 외부 지문으로 송미인곡을 내는 건 사실 반칙이죠. 왜냐하면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이 2학년 문학 때 배우는 거고요. 그거를 현대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 1학기 중간고사에 올해의 경우 이제 2학기에 내기를 했지만 송민곡이라는 작품 자체가 워낙에 어렵고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는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의 작품을 이제 외부 지문으로 쓴다는 건 이제 너무 심한 거죠. 일단 그래서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자입니다. 시험날 당일날. 그래갖고 막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얘가 중세국어가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뭘 많이 틀렸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앞쪽에 중세국어를 풀면서 이걸 다 제대로 읽으면서 푸니까 아무리 봐도 끝까지 못 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1등급 받았습니다. 이게 중간 기말 다 합해서. 학교 수업을 잘 들어도 다 못 풀게 시험을 구성해 놨어요. 시험지에 문법 문제인데 보기가 한 5, 6개씩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선택지들이 5개의 보기를 다 비교하도록 만드는 선택지인데 애가 시험지를 딱 보더니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거래요. 앞쪽에 한 페이지를 딱 풀면서 이게 다 못 풀겠구나 라는 생각. 1등급 받는 아이가. 이제 국어를 이제 막 성적을 좀 올려보겠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4등급 때이거나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좌절하게 되는 게 이런 경우죠.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도 성실히 풀었고 수업 시간에 이해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국어가 실질적으로 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약간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래서 등급 하나 올렸으면 좋겠다. 희망이다. 이렇게. 근데 이번 시험 때 걔들은 거의 대부분 성적이 한 20점 이상 떨어졌어요. 기본적으로 못 풀었어요. 다. 그러니까 다 푼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걸 틀리면 두세 개인데 아예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풀었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학교의 시험이 시간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시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못 푸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일단 지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 지문은 낼 건데 현대어플이 안 줄 거고 다 외워라 라고 했고 문학작품은 뭐가 나올지는 다 했습니다. 외부 지문도 몇 개 안 나왔어요. 근데 애가 읽으면서 아무래도 다 못 풀 것 같더라. 그것도 1등급인 아이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3등급이나 4등급인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걔네들은 그냥 보면서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뭐지? 이거는? 근데 가장 극단의 상황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게 학교에서 방침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과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요거 거의 일반적인 거죠. 1, 2, 3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매우 적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거.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현대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하고 경쟁을 하는. 그러면 어떤 해에는 뭐 저희 학원으로 몰렸다가, 그다음에 어떤 때는 또 저쪽으로 몰렸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학원을 옮겨 다니는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워낙에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애가 저 학원을 갔는데 성적이 올랐대더라. 근데 난 이번에 떨어졌어.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학원에서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죽고 못 사는 관계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거 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도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학원에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하고 친분 관계를 맺어서 뭐 어떻게 하는 그건 아니죠.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점수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거고 자기가 앞으로 1년 그 다음에 더 멀리 봐서 3년 후에 수능시험 볼 때까지 내가 국어 실력을 다질 수 있느냐. 근데 멀리 보고 국어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라고 하면 조금 납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내신 시험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데 뭔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워낙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2학기 되면 국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름방학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1학기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걔네들은 사실상 국어를 거의 놔버리죠. 일단 구체적 방법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수능 준비하는 정도로 깊고 넓게. 이미 문제들이 1학년 내신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2학년 때 되면 학교의 시험 문제가 또 기형적으로 바뀝니다. 모두 고르시오 문제인데요. 정답이 4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아이들이 워낙에 내신 시험에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서 2학년 들어서면 공부를 거의 애들이 1, 2, 3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극한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등급을 이제 변별을 해야 되겠죠. 애들한테 낼 수 있는 문제로 내면 거의 대부분 이 등급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의 경우는 정답이 하나겠죠. 근데 그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답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인데 답이 몇 개인지 안 가르쳐줘요. 이 문제는 답이 몇 개지? 1번, 2번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1번, 2번만 쓸까? 아니야. 3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정답이 3개, 4개가 돼버리면 그러고 나서 하나를 안 고르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걔는 그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다 고르라고 하니까 불안해서 하나를 더 고르거나 이렇게 해서 틀리고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 황당한 그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을 고소한다고 막 했다던데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이 너무 황당한 시험 문제를 냈었거든요.
부평초의 순 우리말은 뭐 이런 거. 시의 제목이 부평초인데 서술형 문제가 부평초의 순 우리말은 이었어요. 정답은 개구리밥. 그건 아이들의 솔직히 말하면 시험 대비하고는 무관하죠. 뭐 작가 이름을 쓰라든가 그런 문제를 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그걸 학교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길길이 뛰면서 뭐 고소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당할까 봐. 물론 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랬겠죠. 그 주변의 학원들에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빨간색의 3번은 작년부터 한 건데요. 저희가 현대고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아이들을 꼭 불러서 보강을 할 겁니다. 근데 보강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테스트. 근데 서술형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형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주에 보강 수업을 한 내용은 다음 주에 누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주, 3주, 4주 가면서 앞에 내용들을 까먹는 게 아니고 앞에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게. 그럼 아이들이 확실히 서술형은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술형을 잘 쓰는 건 정확한 답을 아이들이 아는 거죠. 그래야 서술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서술형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해당 단원에 대한 객관식 문제들도 함께 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제물을 많이 줄 겁니다. 근데 그 과제물을 수업 시간에 해설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그 과제물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나와서 내신 대비 수업을 들으면 보강을 한번 꼭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가 따로 수업료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이 현대고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주중에 스케줄을 다 비워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 대비 자료. 주변의 학원들하고 시험 대비 자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자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분원이 저희를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교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어 강의를 꽤 오래 해오신 분들이 만들어요. 어떤 학원들은 학원의 선생님들이 한두 분이 현대고를 쭉 오래 맡아오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자료 생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능이나 기출 모의고사 같은 것들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걸 계속 교재에 반영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원이 여기 주변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는 현대고과 자사고 전환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자사고 전환 이후로 저희가 빠짐없이 다, 그리고 내신 문제도 연도별로 다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대로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어느 학년을 맡고 어느 부분을 맡고, 같은 선생님이 같은 학년을 들어가도 어떤 부분, 어떤 파트를 맡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법 맡았던 분이 문학을 맡는다 그러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다 분석을 해놨고요. 그리고 학교의 부교재, 아까 말씀드린 그 쪽대본,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저희가 주말에 해야 되는데 그럼 닥달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뭐 했어? 무슨 작품 했어? 어떤 내용 나갔어? 이렇게. 근데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또 그걸 안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럼 애가 나중에 프린트를 받으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줍니다. 사진으로. 그럼 저희가 그걸 또 분석을 해서 주말 수업에 반영을 하는 거죠. 내신 교재 뭐 적중 사례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학원들이나 다 보여드리는 것들이라서요. 네. 문법 수업 이제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교과서 밖에 문법을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1년 내내 이제 교과서 밖에서 문법을 출제했기 때문에 문법 수업 좀 강화할 거고요. 목표 수준은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작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수능 문제 수준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과서 외부 문학지문. 고1이 연간 250여 작품이라고 여기 써놓은 거는 모든 교과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학기로 접어들게 되면 3월 달부터 교과서별로 저희들이 수업을 할 건데, 현대고의 경우에는 현대고 내신 때 나왔던 외부 지문, 그 다음에 외부 지문과 연계될 수 있는 지문들까지 해서 문학 집중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 수업이 수능을 목표로 하지만 학교에 내신 때 다루게 되는 작품들은 1차적으로는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외부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죠. 근데 누구도 어떤 지문이 나올 거라고 장담 못 합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다 아시겠지만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작품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인데요. 이거 물어보시는 어머님들께서 생각보다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비문학이 1학년 때 내신 반영이 안 되는데 정규 수업에 이걸 꼭 넣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수능에서 비문학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최근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전문 학원에서 이제 비문학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수능 때 되면 워낙 어려워지니까. 근데 막상 또 고1 때 되면 상담하다 보면 10분 중에 한 3-4분은 근데 선생님 비문학을 정규 수업에 한다고 하시던데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문학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 목표를 하는 건데 학년 중점 수업을 구성해서 1학년의 경우에 비문학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만, 내신이 보다 중요하니까 방학 때만 비문학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 비문학 실력은 어떻게 하죠? 3월 달하고 9월 달하고 11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모의고사 클리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매주 학생들한테 나가는 숙제가 여기 45개짜리 실전 모의고사이고요. 이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풀어오면 OMR 카드를 학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 자료집에 나온 것처럼 성적표만 아이들한테 줬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최근이 아니구나, 이제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모의고사 클리닉을 합니다. 학원에 수, 목, 금, 토, 일에 모의고사 클리닉 시간을 저희가 열어놓고요. 그 시간에 학생이 와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학생이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시간에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하고 연계될 수 있게. 물론 이것도 저희가 일체 비용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잘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풀고 난 다음에 던져버리면 자기게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1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45문제짜리 모의고사 풀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근데 3월 달에는 당장 모의고사 보죠. 올해 3월 12일입니다. 입학하고 나서 열흘이죠. 고등학교 공부 열흘 했는데 무슨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응시 인원이 한 24~2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주관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거의 절반 정도 보는 거죠. 그 3월 모의고사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 기대들을 하시죠?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래, 괜찮아. 근데 굉장히 거기에 예민하세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점수가 나오거든요. 전국 단위 100분이 나오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 다음에 학교 성적 나오고 반 성적 나옵니다.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성적표가 쫙 나오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이 크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고요. 학생이 꼭 나와서 다시 풀게. 학생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스케줄 조사를 합니다. 어느 날에 몇 시에 이 클리닉 시간에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저희들은 바깥에서 가채점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틀린 것도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답노트 작성하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꽤 열심히 합니다.
이거 실제로 아이가 한 오답 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왜 틀렸는지 지문 내용과 문제의 선택지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 이거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45문제인데 많이 틀리는 아이들은 절반씩 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울어요. 오답 노트 꼭 해야 되나요? 되게 안쓰럽지만 처음에는 그냥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근데 분명히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점점 틀리는 개수들이 줄어요. 확실히. 예. 이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고3 때 되면 오답 노트 합니다. 아마 입시 설명회를 가보면 대부분의 입시 설명회에서 수능 강사인 사람들이 다 이 얘기 할 겁니다. 오답 노트를 해라. 아이들을 오답 노트를 하도록 만들어라. 근데 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엄두가 안 나서. 고3 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면 사실상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면 수능까지 실제로 2달도 안 남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뭘 공부해야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부족한지는 알지만 내가 이걸 해서 채울 수 있을까? 국어 조금 하다가 아니야 난 수학이 더 급한데 영어는 탐구는 이러다 보면 하루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3주나 4주 정도만 정리하면 자기가 3년 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약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요. 고3 때. 근데 그때 돼서 이거를 습관으로 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1학년 때 저희가 오답 노트 시켜서 저희 목표는 학원 전체 학생 중에 15% 정도? 사실은 15%도 안 돼요. 아무리 하라고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잘 안 합니다. 대신 그 15% 하는 아이들은 빛을 보는 거죠. 성적표는 이렇게 나가고요. 성적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틀린 문항,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 누적해서 저희가 지난 4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이 나갑니다. 성적표를 그림 문자 아까 받아보셨죠? 그런 식으로 그림 문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적표를 매주 아이한테 종이 형태로 출력해 줬는데 어머님이 2달 동안 한 번도 못 보셨대요. 그 상담 전화를 하면 아이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는데 어머니 성적표 못 받아보셨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알려드릴까요? 점수를? 저희 애가 보여주면 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못 보셨대요. 중간에서 누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림 문자로. 네. 절대 못 숨기게. 거기에는 4주 평균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여러 영역에서 현재 어느 정도이고 누적되는 정답률 퍼센트가 얼마가 되는지까지 나갈 겁니다. 이렇게. 틀린 문항, 뭐 틀렸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나가고요. 제출 안 한 빨간색으로 나와요. 제출 안 한 건 숙제 안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몇 %인지. 그리고 현대고는 저희가 일단은 3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반은 여기 2개의 반이 차고 나면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5시 반의 수업은 심화 수업인데 교재가 뭐가 다르냐면 일단 비문학 교재가 다를 겁니다. 과제 책하고 저희가 방학 동안이기 때문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문법 이렇게 3개 수업할 거고 그 다음에 과제 책 하나,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책 하나 전체가 5개 책인데 그 중에 2개는 과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과제 책은 아이들이 출석하면 바로 저희가 걷습니다. 걷어서 밖에서 학원의 부담님들이 채점 상황이라든가 숙제를 얼마나 성실히 잘했는지 보고 미흡하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서 근거를 남기고 어머님들께 안내 문자 가고. 학생들이 숙제 안 하면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세요. 어떤 아이들은 저 어디 가야 되는데요. 다음에 학원 있어요. 그럼 자기도 사실은 잡아두기가 좀 그렇죠. 근데 처음에 좀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특히 여기 10시에 끝나는 수업이면 배짱 부려요. 학원 10시까지잖아요. 그래 넌 남아. 안 돼요.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10시 수업 끝나는데 딱 2반만 남기면
정말 잘해옵니다. 그다음부터는 남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 수업 끝나고 저희들이 숙제 안 해온 학생들 남기면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밖에서 픽업 때문에 기다리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처음에는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애가 안 내려오지? 그래서 숙제를 안 해서. 숙제를 왜 안 했는데요? 그거 제 생각엔 저한테 화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화내시는 것 같은데. 내신 대비 저희가 5주 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한 가지 높아심에서 드리는 당부 말씀은 주변의 학원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학원들은 내신 대비를 8주 전부터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8주 전이면 언제냐면요. 3월 2일 개학하면서부터. 아이가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이번 주에 입학식이 있었고요.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요. 근데 내신 대비를 한대요. 니네 학교에는 이거 수업을 하니까 이거 먼저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진도를 정말 천천히 나간대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 저희 학원에 보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바깥에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어느 학원은 내신 대비 시작했다는데 거기 애는 안 해? 전화를 하세요. 어느 학원은 내신 대비 벌써 시작한다는데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5주 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4주 전에 했는데 그것도 많이 정말 4주라고 하면 그 어머님들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5주로 한 거고요. 물론 남은 시험 진도나 범위를 보고 저희가 6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현대국어, 중세국어 문법이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6주 전에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5주 전에 해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대고 아이들 보면 1학년 때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보통 아이들이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해요. 근데 1년 내내 내신 대비만 돌리면 2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수업을 해야 될 시기에 내신 대비를 3번, 4번 반복한다고 혹은 천천히 진도를 나가서 다른 학원과의 경쟁을 맞추려고 내신 수업을 굳이 안 해도 될 때 해서 수능 수업을 안 하면 일단 당장 아이들이 문학작품을 몰라요.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게 지금 현대고 이제 올해 3학년 아이인데 이제 졸업생이구나. 걔는 지금 저기 대학로 쪽으로 매일 아침에 기도드리고 있대요. 성균관대 썼는데 붙어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고 인증샷 보내라고. 제가 또 문자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선생님 오늘 기도했어요? 성균관대 쪽으로 저보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절하래요. 자기 붙여달라고. 근데 걔는 정말 잘하는 애거든요. 정말 잘하는 애인데 2학년 때 한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시험지를 갖고 와서 우리 이거 안 배웠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했는데. 걔네들 때 내신 대비를 제일 길게 했어요. 다른 학교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고전시가 문학작품인데 얘가 몰라요. 근데 얘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현대고 애들은 거의 다 모르는 거거든요. 얘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내신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네.